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 홍성구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재정보조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재정보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사전 준비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었는데요. 네. 근데 오늘은 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리처드 명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왠지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듯한 느낌? 좀 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떻게 뭐 여름철인데 더위는 잘 견디고 계신가요? 못 견뎌서 여기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정보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준비, 이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네, 더 그렇죠. 깊이 들어가는 정보를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두 번째. 항상 인류 역사에 보면 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발전했거든요. 아, 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그러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 해결 방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사회 책임성 있는 네. 이제 접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은 굉장히 이제 개괄적인 측면이었었어요. 네, 네.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의 조합이 일어나죠. 이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두 번째 문제도 있는데 아. 하나와 두 개가 결합이 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예. 이런 조합으로 보면 참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 설계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적은 했지만 네.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시 돼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립대를 갈 때나 사립대를 갈 때나 계산하는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가정 분담금이라는 게 계산이 되는데 네. 가정 분담금이라는 건 즉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이 가정에 얼마만 수익과 자산이 있으니까 얼만큼은 먼저 부담해라. 재정부도 받기 전에. 네. 그러니까 가정 분담금이 증가되는 걸 막는 것. 네. 그리고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함으로써 재정보조 대상 금액, 즉 financial need 금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네네네. 타겟 금액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예. 우리가 부동산하고 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렇죠. 가장 덩치가 크잖아요. 금액으로 봐서도. 요즘에는 이제 재정부조 공식이라든가 이제 그동안 지속된 칼럼이나 네. 한 1천 칼럼이 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각종 매체 정보를 통해서 네.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서 이제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눈에 보이는 너무 명약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또 알아서들 사전에 빨리 처분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네. 결국은 그 리퀴디티가 있으니까 금방 없앨 수는 있지만 네. 사업체라든가 네. 부동산은 그럴 수 있는 계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동산의 그 처리 방법이나 접근 방법을 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네. 어떻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학자금 재정 보조가 큰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하겠어요. 네. 얼마 전에 그 모 신문사에서 낸 일면 기사에 네. 그 궁극적으로 대학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하는 게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원하는 학교를 합격을 해도 네. 재정 보조를 잘못 받으면 네. 그 대학을 선정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명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다고 왜 학교를 못 가? 이렇게 그렇죠. 오히려 사립대학을 주립대도 저렴하게 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자체적인 이해 부족과 준비 부족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 설계를 완벽하게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고, 아, 또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학교가 잘못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 나가느냐 하는 그런 학교와 네고시에이션과 어필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학을 준비하는 설계 과정도 중요하죠. 그 전략적인 대학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이 자산에서 계산되는 이제 것이 굉장히 우리가 프라이머리 홈이랑 인베스트먼트 홈을 들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계산되는 자산 아닌가요? yes and no입니다. 아, 아닌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죠. 오.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홈은 주립대를 갈 때는 연방정부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Federal Methodology. 예. 연방적인 공식이 적용될 때는 프라이머리 홈의 순자산 부분인 equity 네. 계산이 안 돼요. 아, 뭐 100만 달러 집에 살던 뭐 50만 달러 집에 살던 네. 페이오프가 됐던 프라이머리 홈은 주립대를 갈 때는 대부분 계산이 안 되지만 네. 우리가 말하는 조지아텍이라든가 뭐 그 유니버시티 버지니아라든가 네. 칼리지 오브 윌리엄 앤 메리라든가 네. 이런 주립대 중에서도 사립대 공식을 쓰는 데들은 계산해요. 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하는 거는 그 대학이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면 돼요. 네. 그놈의 CSS 프로파일이야죠. 어차피 C자 들어간 말이 좋은 말이 없어요. 어쨌든 성격도 C는 안 좋은 거고. 아, 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비타민 C만 좋은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CSS 프로파일에서는 몇 년도에 얼마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시가는 얼마고 빚은 얼마냐 한다는 거는 그 내용을 다 계산하겠다는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주립대 간다고 나 프라이머리 홈인데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집을 나와서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들어가고 자기는 네. 그리고 자기가 살던 프라이머리 홈을 네.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죠. 아, 자기는 불쌍하게 산다. 나 돈 없어요라고 보이고 싶어서. 예, 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 그건 인베스트먼트 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노숙. 국물도 없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자산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를 그 순자산이 뭐예요? 마켓 밸류에서 네. 빚을 뺀 나머지 차액을 네. 순자산, 에쿼리. 에quity. 예. 그러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페어 마켓 밸류를 쓸지 또 또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텍스 어세스먼트 밸류를 쓰는지 네. 아니면 연방 정부에서 공시하는 Federal Housing Index 밸류를 쓸지에 아. 따라서도 자산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예.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네. 실질 자산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네, 네. 하는 거에서 연방 공식에서 하는 기준에 보면 결론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5.65%의 가정 분담금을 증가시킬 수 더 낼 수도 있으니까 있다. 10만 불당 5,650불이 올라갈 수가 있고 예. 그만큼 재정보조 받을 대상 금액이 줄어드니까 네, 네. 훨씬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 집이 두 개인 경우에는 액거리가 좀 많은 집을 프라이머리 홈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거.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나 사립대 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 또 그렇게 되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집을 그렇게 한다는 건 인베스트먼트 홈으로 간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예. 근데 인베스트먼트 홈은 렌트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되게 보면 네. 두 번째 홈을 인베스트먼트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네. 대부분이 다운페이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고 네. 미니멈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마켓 밸류가 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액거리가 없어졌어.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예, 수 그런 있네요. 걸 이제 우리가 깡통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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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걸 비워 놓았으면 괜찮은데 네. 거기서 렌트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임대료가. 네.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이제 그걸 융자를 받아서 샀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료를 받지만 융자금을 내고 나니까 네. 우리가 모기지라 그러죠. 네. 모기지 내고 나니까 오퍼레이팅 코스트랑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네. 예, 아니면 거의 인컴이 없거나.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다들 자기 위안하는 말로 네. 깡통집인데 네. 뭐 인컴도 안 나오고 네. 그게 왜 계산이 돼야 되느냐. 그게 계산이 돼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제가 학교 담당자랑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이 네, 이렇게 네. 있으면. 본인 렌트 수입 나온 거는 네. 본인의 선택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몰개지를 갚을 수도 있고 자녀 교육비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네. 그거를 손실을 남으로써 세금을 절약을 했고 그리고 몰개지를 갚으면서 거기에 원금 부분은 본인 자산을 축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정보조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아,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그쵸? 건가요? 얼마든지. 그냥 네.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 부시 시절에는. 네. 그때가 좋았나 보네. 예, 그때가 좋았어요, 되게. 예. 예, 아주 후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전산상으로 모든 데이터가 넘어오고 되도록이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아는 순간서부터 아,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었구나. 안 주는 만큼 나도 살찌겠네?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학에서는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케팅 개념이 또 도입이 돼요. 같은 수익과 자산인데도 네. 대학 자체에서 계산하는 사립대 같은 데는 가정 분담금을 훨씬 증가시켜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 금액에 대해서 이 학교가 100%를 졌는데 네. 가정 분담금이 5,000불일 때와 8,000불일 때 3,000불 차이가 나는 예. 거죠. 그런데 5,000불일 때는 자기네는 98%를 줬는데 네. 8,000불일 8,000불일 때는 같은 수익과 자산인데도 100%가 그런데 자기네는 100% 준다 그러면 실제는 이 90 몇 % 받는 게 더 액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우린 100% 다 준다. 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테크닉을 잘 사실 많은 대학에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스카웃을 해야 돼요. 원래. 야, 그런 것까지 마케팅적인 그럼요. 마인드로. 야. 뭐 뉴욕에 있는 어떤 요리 학교를 내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네. 야, 뉴욕의 컬리너리 스쿨이 아주 네, 유명한 네. 그것도 데가 C군요. 있어요. 예, 그것도 C. 같은 수익과 자산인데 네. 예전에는 가정 분담금을 뺀 차익에 대해서 자신들이 40%를 줬어요. 원래 네. 요리 학교나 음대라든가 미대는 별로 안 줘요. 그렇죠. 네. 되게 이제 많이 받기만 했지. 네. 졸업하고도 먹고 살기 먹고 힘든데 살기 힘든데 학교 다닐 때도 혜택을 별로 못 받았어요. 아마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데 네. 40% 줬는데 네. 가정 분담금을 2배로 200%로 올려버리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네는 80%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그런 결과죠.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부동자산을 인베스트먼트 홈으로 했을 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 세금 보고에 스케줄이 붙잖아요. 그 네. 스케줄에 보면 이제 2017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스케줄 2라는 게 붙었는데 네. 그 부동산의 애드레스까지 나오잖아요. 거기. 예. 그 애드레스가 나오고 거기서 얼마나 감가상각을 하고 그 렌트 수입은 나왔는데 몰기지 페이먼트로 이자 공제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그래서 얼마가 됐다 하면서 명약 관하하게 자산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이 한두 개일까 아니면 셀 수도 없잖아요. 그 아저씨는 뭐, 네. 그죠? 전 세계. 근데 그러면 네. 그 사람의 세금 보고는 수천 장이 돼야겠네. 본인도 모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게 다 기재가 되면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 LLC 같은 걸 세워서 LLC가 오너십을 갖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이제 제너럴 인컴으로 보고 하잖아요. 일반 네네. 렌트 수입이 아니라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인베스트먼트 디벨로퍼라든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갖고 예,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 회계사님은 이상 회계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플래닝 가능해요. 거기서 렌탈 수입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LLC에 이제 직원들이 없잖아요. 네. 그 개인이잖아요, 대개.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트러스트를 설정을 해서 무슨 LLC, 뭐 디파인드 베니핏 플랜이다가 그래서 나온 수입의 거의 절반 정도를 전부 다 임플로이 베니핏으로 해서 자기 펜션으로 트러스트의 자산을 묶어버리고 자기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컴 텍스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이 재정 보조도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벌써 한두 단계를 건너 들어가니까 야. 그렇게 좀 테크니컬하게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죠. 네. 무슨 자금 세탁 아니요, 합법적인 거지만 합법적인 거지만 그 플랜의 에셋이 네. 개인의 에셋이냐
그 코퍼의 공- 트러스트의 에셋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 결국은 근데 자기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적용되는 공식에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예. 자녀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자녀를 위해서 외국인 경우에는 네. 뭐 유태인이나 뭐 이런 뭐 중국인들이나 보면 많이 유니폼 기프트 마이너스 이제 그러니까 UTMA 어카운트라 그래요. 네, UTMA. 아니면 UTMA는 유니폼 트러스트 마이너스 어카운트. 네. 자기들도 이제 세금에서 공제하면서 그쪽에 넣어줬는데 아이가 18살 될 때까지 16살 되면 아이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네. 그게 가디언이 오너십을 갖고 부모가 오너하면 그건 부모의 자산을 계산해야 돼요, 공식에는. 아, 네. 근데 그 가디언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다른 가디언이 오너가 되어 있으면 네. 그 마이너에 네. 그러면 그건 또 계산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 공식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예. 그럼 다음 시간 꼭 봐야겠네. 당연히 봐야죠. 네. 한 회라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네. 자기 손이니까. 그럼요. 한 회 빠뜨릴 때마다 3,000불씩 까먹으시는 거예요. 벌써 3만 불 까먹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예. 그 평가 기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피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금년도에 중국인 CPA가 이제 고객분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LLC가 한 두세 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니지하고 있는 한 27개 정도 돼요. 와. 예, 그중에서 몇 개는 자기 소유도 있지만 아, 네. 예, 결국은 금년에 이제 자녀가 두 군데 합격하기 좀 도와줬는데 네네. 프린스턴이랑 이제 코넬을 들어갔어요. 와, 최고의 근데, 학교를 물론 들어갔네요. 프린스턴 갔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한 90몇 % 정도 받았어요. 오. 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사실에 네, 네. 근거한 거니까. 예, 이거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니까.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집에 홈의 에코리가 굉장히 적지만 네.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는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렌트를 주고 그 본인은 아파트로 나온 경우인데 네. 요번에 이제 버스턴에 있는 비모 칼리지 네. 입학한 학생이 보스턴에 있는 비모 칼리지. 네. 그 학교에서 이제 애가 얼리를 했는데 네. 얼리 디시전을 했는데 한 2-3천 불을 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이요? 예, 원래 그거 하면 불리하다고 전에 말씀하셨었어요. 그것도 이제 불리한 이유는 네. 처음서부터 할 때 전략적인 대학 선택을 함으로써 재정 보조를 역으로 입학 사정에 까꾸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네네네. 네. 네. 예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 네. 이번 회에서는 안 그렇게 주지. 네. 예. 근데 전략적인 대학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 그 볼 수는 있으니까. 네. 그거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음. 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은 그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워낙 우수하니까 네. 그러니까 주기는 줬는데 학교에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정의 형편으로는 1만 달러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숫자상으로 나오니까 네. 등록 고지서에 숫자가 상으로 나오니까 그 1만 달러라는 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지는 못 느껴요, 사람들이. 아. 근데 내 체킹 어카운트에서 어떤 놈이 1만 달러를 빼갔어. 그러면 심장마비 걸릴 사람들이 몇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단 주머니에 1,000불을 못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크죠, 예, 만불이면. 그걸 또 몇 년 앞으로 갈 걸 생각하면 최소한 4만 달러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어필을 3번 해서 결국은 다시 찾게 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전략적인 선택도 중요하고 얼리 디시전인데 어필을 하면은 학교가 양보를 해줘요? 못 해줄 건 없죠. 오. 미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don't get it because you don't ask. 아, 네. 그래서, 네. 그 얘기 진짜 여러 번 해주셨는데, 예. 얼리 디시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요. 어필을 했더니 학비를 10,000불을 더 지원을 받은. 니드 베이스의 재정 보조라는 거는 형평성에 기준합니다. 네. 근데 내가 왜 financial discrimination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면 대학의 형평성의 기준이 얼마인지 몇 네. %인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67,000 들어가는 데서 58,000 받았으면 잘 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래는 6만 2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몰랐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몰랐죠. 예. 네. 하지만 이미 예. 돈은 없어진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쓰신 칼럼이 생각나는데요. 실패는 실패다. 저 그 칼럼에서 그 문장을 보고 임팩트가 그냥 빡.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예. 예. 그 실패가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그 레슨을 배워서 네.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때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지. 그렇죠. 네. 성공의 기회가 찾아와도 성공한다는 개런티는 없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신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네. 대학에 있어서 그런 실패는 사실은 도박이라고 볼 수 있죠. 자녀를 놓고 도박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예.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부동산이라는 게 이 재테크랑 연결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재테크가 많은 분들이 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 믿고 있죠. 예. 집값은 절대 오른다. 근데 네. 지난 20년 동안 이제 부동산에 굴곡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20년 전에 35만 불 하던 집이 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0만 불 한다. 그런 집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조지아에서는. 예, 그러니까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네. 근데 워싱턴에는 좀 그런 집들이 65만 어. 불인데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한번 따져보죠. 그거를 팔았을 때 네.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를 인베스먼트 홈인 경우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홈은 익스클루더블 어마운트가 있으니까 네. 이젬션이 캐피탈 게인 익스클루션이 있으니까 25만 불 이상 5만 불에서 5년 중에 2년 이상 살면 네, 네, 네. 그랬는데 인베스먼트 홈은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최소한 20%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복비 날라가죠. 네. 그러면 결국 건지는 비용이 한 52, 3만 불 정도 될 거예요. 60만 불짜리라도. 그러면 35만 불을 20년 평균으로 복리 계산을 해보면 연 평균이 한 2점 몇 %밖에 안 돼요. 네. 근데 20년 평균의 인플레이션은 네. 평균이 한 3.5%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지금 50 몇만 불의 넷들을 건졌다고 치더라도 그게 20년 전에 35만 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번 게 아닌 거예요. 오,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자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미니멈을 넣고 뭐 맥시멈을 한다는 조건도 있지만 어떤 분은 페이오프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네. 부동자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프라이머리 홈에도 똑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감소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감소된다는 거는 내가 순자산 부분, 에코리의 가치도 떨어지고 네. 빚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인플레이션이 적용이 됐을 때 네. 빚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머리는 이해가 됐어요. 아, 빚이 예. 많은 게 유리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기본 가정은 네.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극대화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갚을 수는 있지만 네. 일부러 갚질 않고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머리는 이해를 했는데 마음은 막 인정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네. 원짜리 집이 있다 그러는데 네. 에코리가 이제 뭐 20% 다운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10만 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불이 있는데 네. 10만 불을 다운하고 50만 불을 사면 빚이 40만 불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5%가 작용되면 2만 달러의 빚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해에. 네. 그리고 10만 불 에코리에 대한 5%, 즉 5천 불 아니에요. 네. 결국은. 네. 그럼 2만 불의 빚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5천 불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1만 5천 불의 빚을 탕감받지만 네. 어떤 사람은 그 30만 불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서 20만 불만 빚을 졌어요. 네. 그러면 20만 불에 대한 5%인 $10,000의 빚의 가치가 떨어지고 30만 불에 대한 5%인 $15,000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0,000의 자산을 탕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다가 액권리를 넣었을 때 그 집의 트러스트, 그러니까 네, 저당을 갖고 있는 은행이 그 돈을 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굴리는데 그 돈에 나오는 이윤을 배분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안 해주죠. 예, 은행이 다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사업이죠. 예, 그리고 예. 가정 분담금이 10만 불당 5.65%가 올라가면 네. 여기는 10만 불이고 여기는 30만 불인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률을 따질 게 아니라 재정 보조를 받을 때 학자금이 내 주머니 돈에서 나가는 거랑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야. 그렇게 되면 네. 사전 설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동 자산에서 액권리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계산되지 않는 자산에서 혼자 굴러가면서 클 수가 있어요. 애니타임 꺼내서 갚아버리면 되니까 리스크는 없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꼭 먹고 안 먹고. 알 먹고 예. 재탕, 삼탕. 삼탕. 네. 야. 이런 식의 사전 설계를 미리 파이낸셜 엑스레이를 찍어서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 재정부 신청 다 끝냈는데요. 뭐 있는 그대로 넣어야죠. Good luck.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회 비용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lost opportunity cost가 예. 실지 비용이라는 거죠. 입증이 된 거 아니죠. 야, 그렇네요. 오늘 조금 좀 깊이 있는. 예, 좀 어려운 얘기, 전 잠깐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균이라는 게 있죠. 아, 네. 경기 변동에 따른 네네. 보통 2에서 3.5% 사이 정도를 두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난 적은 없어요. 계속 가치가 떨어져 왔지.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죠. 네. 이런 내용을 보고 실질적인 대처로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안 움직이시는 분도 있어요. 네. 예, 그거야 뭐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거지만 한 번 실수가 일반 실수와는 다르게 네. 자녀의 대학 선택과 미래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단순하게 우리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엮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 특히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학자금 보조 문제에 있어서 이 부동산 자산이 계산되는 자산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신경 써서 현금 유동성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 깊이 관여시어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축구를 할 게 아니라 네. 총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네. 여기서는 얼마가 일어나고 얼마가 내가 나가는데 이런 거를 해서 총체적인 결과가 네트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예. 말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막상 제 머리가 지금 쥐가 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진짜 실제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래도 꽤 많습니다. 제가 네. 그동안에 한 1만 건 이상을 상담을 하고 한 8천 가정 이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지난 15년간 해왔으니까 네. 그래도 뭐 몇 개 사단 이상 되겠지 않겠어요? 아, 그렇군요.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뭐 근데 전문가가 해주시면 가능한데. 도움은 누구한테나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it's good for everyone, 네. but not for everybody. 그 말은 네. 실천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월그린이라든가 CVS 약국에 가서 기침할 때 감기약 사요. 결핵일 수도 있는데.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사건이 심각해진 후에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데 네.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사전에 점검하고 설계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네.
일단은 이 수입이 2년 전 거, 그러니까 프리어 이어 거로 네. 하고 재정 보조에 대한 자산의 계산은 해당 현재 연도 자산 현재 시점으로 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최소한 자녀가 9학년으로 올라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네. 즉각적으로 점검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불이 난 다음에 아무도 보험 안 해줘요. 네. 불이 나기 전에 보험 가입은 미리 해야지. 하셔야죠. 예. 네. 그렇듯이 사고가 나기 전에 네. 준비하는 그러니까 설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 리차드 명 대표님께 상담 받으실 분들은 일찍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일 터진 다음에 이미 학교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오시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웹사이트에 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일일이 전화해도 제가 다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시면 많이 참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러한 순간적인 그 선택이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해야 돼요? 당장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녀가 진학할 대학에서 합격률을 동시에 올리고 재정 보조를 잘 받으려면 네.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이 돼야겠죠. 그렇죠. 즉각적으로 대학에서 입학 사정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원하는 대학의 서플먼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네. 자녀가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이 뭐고 뭐가 자녀가 모자라는지 네. 그거를 당장이라도 실천에 옮겨서 입학 사정에 최대한 그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재정보조 문제점 극복을 위한 그런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점검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얘기 해 주실 거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인 계산하는 그 자산의 종류나 연방법이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해갖고 아이고. 예. 네. 저희는 그 사례 되게 좋아해요. 네. 다음 시간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우리 연방법에서 계산하는 자산이 무엇이고 계산하지 않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